사흘 전 발견된 이 북한 선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당초 군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은 조목조목 또다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자, 삼척항으로 들어온 우리 북한 어선 대기 기순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7년 전에 최전방초소에서 노크 기순한 거 그걸 지금 좀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군의 경계 태세가 좀 실패했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총평부터 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2년 노크 기순 있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또 이른바 대기 기순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하루 전에 와가지고 왔는데 이 역시 이제 우리 그 북한 어선이 목선이 정박을 한 걸로 드러남에 따라서 일부 언론과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해상판 노크 기순 대기 기순이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군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진짜 이 길이 10m짜리 목선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군을 좀 뒤집어놓는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바다라는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해역이 넓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여 킬로를 57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해경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선은 책임 규명이 우선이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평해 주시죠. 그 군에 가면은 그 지휘관들사이에서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손자병법에도 유명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는 병가이상사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전투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안에서 해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군의 어떤 그 바라보는 군이 갖고 있는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최근 우리 군이 자꾸 망각하는 게 아닌가.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군의 기강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쭉 그래왔기 때문에 다만 한 번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군이 대대적인 어떤 뼈를 깎는 자성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국은 군 최고 상층 지휘부터 그와 같은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군이 예를 들어가지고 군인다운 군인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공무원 됐다. 군인이 아니라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군 지휘부 및 그다음에 고급 지휘관들은 뼈저리게 이걸 느껴야 될 겁니다. 부장님 다 차치하고 군이 경계 태세를 소홀히 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초기 해명을 저희가 보면 원래는 그냥 바다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상태에서 발견했다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부두에 정박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신고도 주민이 했다. 왜 초기 해명을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항상 이제 노크 기순 때도 그렇고요. 노크 기순 때도 2012년도에 군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안 하는데요. 지금 여당 의원 그 당시는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었죠. 민주당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그 장관을 상대로 이제 질타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활관에 와서 그 북한 병사가 노크를 했고 또 이제 그에 반응이 없어서 우리 군의 병사들이 그래서 또 다른 생활관에 갔었다 이런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근데 군이 이제 17일 날 이제 공개한 거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15일 날 날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은 계속 아까 이박사 말씀대로 계속되는 사건이 있어도 군이라는 속성이 이제 보안과 기밀 이런 게 1차적이고 생명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지휘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아까 국방위원장 얘기대로 통일부에서 현장에 1차 조사한 거를 받아서 합참이 이렇게 넘겨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옮겼는지 이런 것들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 방송 보도 보면은 CCTV에 경찰
차 출동하는 모습, 예. 군장병 가는 모습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일단은 뭐 현장도 그렇고 예. 또 보고를 받는 지휘관 입장에서도 다시 재차 이거 확실한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축소된 거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해안 레이더 예. 같은 예. 경우가 뭐 그쪽 설명, 군 설명 들으면 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작은 목선이다 보니까 높이가 1.2m예요. 근데 당시에 파도의 높이가 1.5m여서 착각할 수도 있죠. 착각을 받도록 예. 했다는 것도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어선으로 하고 해상 초계기가 떴는데 뭐 4km까지 갔지만 그런 뭐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한 부분들 예. 뭐 두세 가지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번 책임 소재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레이더 부분의 노후화랄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 그래서 좀 개선하면서 음. 좀 그런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 조금 이제 제가 예. 좀 보완 설명을 좀 예.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레이더 탓하고 해상 파고 타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막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선박은 말이죠. AIS라고 하는 그 선박 식별 장치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일정한 이제 규모 이상일 거고, 근데 우리 어선법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어선에는 VPAS라고 하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부착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끄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선하고 만약에 적선이라든지 저기 뭐 북한 선박, 중국 선박 어떻게 구별하냐, 이걸로 구별하는 이게 있으면 우리 거거든요. 거다. 예. 그러니까 벌써 바다에서 도울 때 육상으로 보거나 뭐 저기 육안으로 보거나 공중에서 보면은 저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우리 배인지 아니 배인지 우리 어선인지 아닌지를 쉽게 볼수 금방 있는, 식별할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군은 지금 형편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저기 변명하는 게 예. 차라리 공중에 지금 파도가 높게 되면은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레이더는 직진파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중에서 이것을 저기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과 9.11 군사합의 때문에 공중 감시를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NLL을 넘어올 때 우리가 공중 감시망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레이더 못하고 있다. 레이더 탓하고 그러면 이거 VPAS 왜 장치합니까? 해경하고 우리 해군하고 공조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5분 대기조가 그 인근 부대에 예.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경에서 이미 예인을 다 하간다면서 1시간 이후에 군부대가 출동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군 체계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군을 갔다 온 사람이나 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도 그렇고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경계작전 실패 책임 소재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듣고 오시죠.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자, 야당의 비판을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그 남북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 그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나경원 대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는 네. 예, 예. 요구를 했던데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예. 우선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군사합의 부분하고 정경두 장관,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꼭 이걸 뭐 상대적으로 육상하고 해상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떤 경계 지역으로만 우리 군에서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노크 기순이 터졌을 때 이제 야당이 지적을 하고 이제 그 당시도 군이 좀 축소했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 밝혀지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예. 조사를 하고. 근데 정경두 장관도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뭐
경계작전 실패한 거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미루면 되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14명 정도가 이제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당시 장군이 5명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뭐 영관급 장교가 9분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맞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2015년도 이른바 대기 교순 때는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 국회 나와서 그런 말씀까지 했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피까지 이제 들어온 건데 네. 북한 쪽 철책이 뚫린 거지 우리 철책이 뚫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야당으로 질타를 받았는데 한민구 장관은 뭐 임기를 다 이제 정권 교체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경중을 따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이거다 9.19 그러면은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아마 여당이 반문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12년도면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2015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북한과 아주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죠.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있었고요. 그럼 그때는 왜 뚫렸습니까? 왜 대기 구순, 누크 구순이 터졌습니까? 그거를 이게 지금 뭐 군사 합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에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군의 기강해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이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려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조사해야죠. 그러려면 국방위를 열어야 됩니다. 국방위를 열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정상화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할 게 많아요. 뭐 청문회도 있지만은 빨리 들어와서 이 부분 국회에서 따질 거 따지고 그래야 저 야당의 본연의 또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는 지금 야당이, 2015년도는 지금 여당이요. 야당 입장에서 이걸 또 국회에서 질타를 했고 책임 소재를 가렸듯이 지금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일단 뭐 장관 물러나라, 9.19 폐기해라. 이건 뭐 정치 약간 선전성 부호 같은데요. 이보다는 좀 더 제1야당의 책무로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반문에 대해서 답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군의 작전에 대한 전쟁의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OP 내 부대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극기순, 대기기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해상이 뚫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90년대 이후에 모든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도발은 전부 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의미고 그 해상 침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공중정찰이 돼야 되는데 이 9.19 합의에서 공중정찰을 이거를 상당히 무력화시켰다는 게 이래서 이제 안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9.19 합의가 왜 문제냐. 바로 우리의 공중정찰 능력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론 무력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야당에서는 또는 안보 전문가들이 그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열어서 가서 따져야 되는 건 저도 맞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장관을 물러나라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거하고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한민구 장관이 변명했던 거하고 지금 정영 장관이 변명했던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부터 먼저 본인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 누구를 책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부터 장관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안 나왔는 게 거기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위를 열되 이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군, 공군, 그다음에 육군 간의 어떤 연계 문제, 해경과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가 지난 1월 좀 몇 달이 지났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 우선 기소 내용부터 평가까지 좀 들려주시죠. 핵심은 검찰에 이제 불기소 기소를 했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했는데 핵심은 뭐 두 가지입니다. 26필지 19채라고 하는데 그거를 2017년 5월부터인가요? 이제 목포 시장으로부터 목포 구도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른바 보안 자료, 보안 문서. 저는 보안 문서라는 표현은 잘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기밀 자료는 있었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19채에 대해서 사들였고 이게 이제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그 차명으로 조카로 해서 두 필지 두 채
그래서 이제 총 21채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제 근데 평가를 한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5개월 동안 이제 거의 뭐 수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된 상태에서 해서 불구속 기소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툼의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제 보완 자료의 성격이 뭐냐? 왜냐하면 손혜원 주장은 이게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게 구도심이 정말 낙후돼 있다는 건 저도 목포 계시는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목포시부터 이 목포시만 한 게 아닙니다. 문화재청이 지금 현재 뭐 군산과 영주 이런 데 쭉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주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것도 열고 토론회도 갖고 했기 때문에 손은 주장대로 과연 이게 보안이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본인은 이제 처음 구매를 하는 시점이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밝힌 건 21채지만요. 이제 손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카, 다른 또 조카가 있습니다. 장성장을 산 조카 말고요. 그 조카 같은 경우는 검찰이 2017년 5월 보완자를 이른바 받았다고 하는 시점보다 빠른 그해 3월, 4월에 한 뭐 세 채를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냐, 이것도 보완 자료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검찰 기소 단계고 불구속 기소 단계고 재판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고 논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이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요. 손혜원 의원 해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했거든요. 듣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 내용을 그걸 보완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전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자,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손 의원 주장은 검찰 수사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검찰 수사가 본인한테 본인의 무죄를 밝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손 의원님께서 그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본인에게 문제 있다면 의원 사퇴하겠다는 그 말씀은 괜히 실수한 건데 만약에 공인이시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말씀하셨으면 지켜야죠. 그 오세훈 시장 보세요. 그때 누가 뭐 무상급식 그거 시민 투표 한 달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직 거는 사람이 바보가 있습니까? 본인이 시장직을 내놓겠다 했으니까 한 거예요. 손의원도 마찬가지 케이스라 보고요. 두 번째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한 것이 오히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소 유지할 자신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했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해야지 이 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바로 구속 영장 청구했을 텐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소 유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지금 죄목을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부동산 실명제 위반하는 것은 이제 조카 명의로 해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생이 증언한 게 있어요. 동생이 각종 언론에 나와 전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혜원 의원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인감증명을 달라 하더라. 근데 자기 부인이 그 손혜원 의원의 부군께서 운영하실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달래니까 줬다. 근데 그걸로 샀더라. 이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밝혀졌으면은 손 의원님께서 그냥 차명거래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더 신뢰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검찰도 아마 그 동생이 한 그 내용을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차명거래를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안 자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선을 어떻게 그어서 어디만큼 하느냐가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사전에 알려지기 전에 그것을 보고되면은 그것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갖다가 어디까지를 갖다 보완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획이 나왔을 때까지 이게 행정하시는 분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보완 자료로 본 거죠. 그래서 주민 공람이 돼가지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보완이 아닌데 확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발표될 때까지 요 사이 기간이 이게 보완이라는 얘기죠. 근데 손희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목포시에다가 아마 자료 요구를 했을 거고 그래서 목포시에서 공무원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볼 때는 요 부분을 보고 바로 그 보안 기간에 있던 문서를 보고 찾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반박할 내용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야당에서 검찰 조사에서 잘못된 내용 나오면은 사퇴하겠다더니 왜 안 하냐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손 의원님이 당시에 본인의 어떤 선의를 많이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뭐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뭐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뭐 박물관의 채용 얘기 뭐 다 나왔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뭐 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파상적인 공세를 받았죠.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러다 보니 이제 손 의원님이 나와서 이제 또 탈당까지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직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전 재산을 뭐 사유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결백을 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손 의원께서 얘기하는 뭐 조목조목 반박할 내용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장 여기서 의원직을 사퇴를 뭐 본인도 그래요. 이거 재판 다 하다 보면 그 의원직 사퇴하기도 시기도 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본인 생각은 여전히 확 이걸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가뜩이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라는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검찰이 잘했다고 하는 진짜 보수 진영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여기 그럴 때는 완전히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제 국정조사랄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5개월을 했는데 이제 무소속이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거 혐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시중의 여론이랄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랄지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뭐 국조를 요구한다든지 뭐 나중에 실제로 뭐 더 가서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혐의를 다 발표하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런 말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는 좀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좀 큰 것 같고요. 그 손 의원님 또 주장이 이제 왜 하나는 조카 2명한테 이렇게 건물을 사줬는데 검찰이 검찰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어요. 뭐 장성장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다 손 의원이 내줬기 때문에 이건 뭐 증여가 되는 거고 차명이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나이도 더 많은 조카인데 본인이 담보해서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은 남동생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남동생은 그랬습니다만은 또 남동생의 부인은 또 달라요.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고 진짜 손 의원이 자기 조카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고 학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손 의원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진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차명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젊은 그 조카들이 그냥 뭐 명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고 영업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남동생 주장만 볼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여건이나 다른 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손 의원님이 지금 반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충분히 뭐 검찰 기소 내용을 제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데없이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왜 꺼내셨을까요? 손혜원 의원이 그럼 검찰은 앞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라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그 딸 KT에 입사할 때 본인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특혜가 없었다. 그런데 KT 회장, 이석채 회장이 이제 구속되는 그 과정 중에서 특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 끝까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성태 의원도 뻔히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그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